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중국 소비주와 한한령 해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한한령 해제 훈풍 분화, 중국 전역의 한국 상품 판매 개시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이 기사가 나오면서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부각이 됐고 관련 주들이 반응을 했는데 하루 만에 좀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기사 주요 내용을 보면요. 한국관광공사와 중국 최대 여행기업인 트립닷컴 그룹이 공동으로 한국 관광상품 판촉에 나선다라고 돼 있고요. 한국 관광상품이 중국 전역으로 공식 판매되는 것은 2017년 중국 내 한국 관광 단체 상품 판매 금지령 한한령 이후 처음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움직임이 중국 정부도 한국행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나왔던 기사였습니다. 자, 한한령 해제 기대감 이슈 속에 주가가 오르내렸던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소비주가 최근에 이 한한령 해제 이슈 때문에 아주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30일이었죠. 이 보도자료 나온 이후에 이제는 급등을 하다가 어제였습니다. 어제는 이제 사실 이제 한한령이 해제될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사실 좀 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롤러코스터 좀 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중국 소비주가 이제 왜 관련해서 주목을 좀 받았는지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일이었죠. 이제 한국관광공사가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갑자기. 근데 그 보도자료의 내용이 뭐냐면 한국관광공사와 중국의 최대 온라인 여행사죠, 시트립이 손을 잡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라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한국 관광 상품을 이제 판다 이런 보도 자료였거든요. 이게 딱 나오자마자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서 반응을 이제 바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그러면 한한령이 이제 해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기대 심리가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면서 주가도 같이 이제 상승하게 됐는데 실제 여기서 이제 제임스 량이라는 이제는 트립닷컴, 그러니까 트립닷컴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이분이 실제 이제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서 우리나라의 관광 상품이죠. 남이섬이라든지 에버랜드라든지 아니면 신라 호텔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품들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라이브 방송을 마련했다라고 했고 실제 어제 1일이었습니다. 1일에 방송한다고 했으니까 1일에 어제 실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0만 명이 시청을 했고요. 거기에서 좋아요가 한 43만 개가 좋아요를 눌렀고 또한 한 9,300여 개의 이제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송으로 본다면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부 호텔이 숙박권이 매진이 됐습니다. 물론 실제 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예약 판매에서 일부 숙박권이 우리나라 호텔 숙박권이 매진이 된 사태도 일어났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사실 이런 어떤 라이브 방송, 위챗을 통해서 했거든요. 트립닷컴에서 했던 이제 시트립의 온라인 라방 방송이, 라이브 방송이 사실 중국 내부의 상품만 소개했지 해외 상품 소개한 거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의 관광 상품이 반응이 좋았어요. 어제 방송에서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실제 이게 이제 한한령의 해제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았다 어제. 그래서 좀 기대를 불러일으킬 만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해외 상품을 소개한 것이 처음이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이고 그리고 실제로 반응도 좋았다고 하니까 정말 좀 기대가 되는데 코로나19 이 이슈 속에서 그래도 해외여행 간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국 여행 상품을 소개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의 방역이 얼마나 이제 중국도 인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 여행사 중국 최대라고는 하지만 이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이 이 영향력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요. 그럼요. 항상 시트립, 그다음에 트립닷컴은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죠. 왜 그러냐면 특히 주식 소비 관련주를 봤을 때 항상 그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트립닷컴에 소개되는 여행 상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제 트립닷컴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아의 최대 여행사이기도 하고요. 또한 온라인 여행사 중에서도 또한 최대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아시아권 또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트립닷컴에 어떤 상품을 소개하는지에 따라서 가장 그냥 관심을 갖게 됐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트립닷컴이 이제 한국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그 량에 따라서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소비 관련주들을 봤을 때 어떤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잣대 역할 항상 해왔습니다. 이제 표준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트립닷컴에 소속된 온라인 여행사죠. 시트립이 이번 한국 관광 상품을 소개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여행 관광 상품들이.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냐면 2017년도에 그 한한령이 일어난 다음에 사실 워낙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풀리는 거 아니냐. 야, 드디어 이제는 기지개를 좀 피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한 상태다. 이게 팩트고. 근데 분위기를 봐서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뜯어봐야 되겠지만은 뭐 충분한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변수는 있죠.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라든지 홍콩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중국 최대 여행사인 시트립의 의미가 우리 주식시장에 상당히 크다는 점. 과거에도 이 트립닷컴에서 한국 관련 상품 판매량이 중국 소비 관련주의 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선행지표 역할을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역시 지금의 중국 소비주의 들썩거렸던 모습들이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한한령 해제에 대한 발표는 없는 상황인데 언제쯤 이 한한령이 좀 풀릴 것으로 좀 예상됩니까? 근데 이게 분위기는 사실 지금 좋아요. 예, 지금 분위기는 좋은데 근데 네. 문제는 과거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드라든지, 그러니까 사스라든지 예. 아니면 우리가 메르스 때, 그러니까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와 지금의 어떤 중국의 그 여행 관광 상품들이 안 팔리고 아니면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 찾아오는 이유가 단순히 전염병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의 영향이 가장 크다. 한한령 때문이다 크기 때문에 예. 사실 그때 이제 사스 전염병이 났을 때 9개월 만에 회복이 됐었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인들이 찾아오는 게. 메르스 같은 경우는 4개월 만에 이제는 여행 상품들이 회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19와 맞물린 상태이기도 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뭐 전염병 때문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드의 영향,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먼저 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워낙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아시겠지만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입장을 밝히라고 하고 있죠. 누구 편이냐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 우리는 실질적인 외교, 실리 외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편에도 사실 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입장 표현을 하기 전까지 중국 정부가 풀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한한령이 빨리 풀릴 것이다, 안 풀릴 것이다는 지금의 상황으로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와 맞물렸기 때문에 복잡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서도 사실 이제 눈여겨볼 만하니까 말 그대로 좋은 종목만 사실 뽑아낼 부분 어떤 투자의 어떤 안목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기대가 한껏 부풀었다가 또 공식적인 네네네. 해제가 아니라고 해서 또 실망한 투자자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정치적인 이슈가 걸렸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그렇다고 또 안 될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 역시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완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실망할 것도 아니죠? 그럼요. 뭐 실망할 것도 아니고 만약에 실망을 했었으면은 어제장에서 네. 사실 뭐 폭락 장세가 나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사실 30일 날 뛰었던 거에서 뭐 완전히 그거에 대해서 폭락 이런 장은 아니었거든요. 네. 예, 그만큼 100% 떨어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거를 본다면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기대 심리가 아직은 좀 남아 있다라고 우리가 반증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확실히 그 어떤 소비재들, 그러니까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가 그 30일 날 그리고 어제장에서 확실히 조금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국 소비 관련주 하면은 어떤 종목들이 있지? 이제 투자를 처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지라고 하실 텐데 이제 30일과 어제의 장을 보시면요. 확실히
그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터졌을 때 바로 반응했던 종목들이 눈에 확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한한령 해제 소식 들린다든지 아니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풀린다든지 이런 소식이 조금 희소식이 들리게 되면 어제 이제 느꼈던 그런 종목들, 어제 반응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하는데 조금 용이한 어떤 해안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또 위로하는 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뭐 오늘 장 보면은 굉장히 분위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뭐 나스닥도 최저치로 또 올랐잖아요. 예. 뭐 화이자 예전 백신 소식 들렸기 때문인데 또 오늘 SK 바이오팜도 또 상장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 뭐 중국 관련 소비재도 오늘 장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뭐 오늘 장 본다면 사실 바이오주가 오늘 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까. 근데 사실 중국 소비자 봤을 때요. 그 바이오주도 또 이렇게 막 완전 동떨어지는 종목은 아닙니다. 네. 사실 같이 연관된 부분이 있고 오늘 장은 좀 재밌는 장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보죠. 네, 그렇군요. 자, 6월 30일과 7월 1일 이틀간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제 중국 소비주, 진짜 중국 네, 소비주가 네, 네. 무엇인지를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럼요. 그런 이틀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어떤 종목들이 좀 진짜 중국 소비주였는지 네, 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역시나 중국 소비 관련주 딱 하면 눈에 띄어오는 게 역시 화장품이죠. 그다음에 여행 관련 상품들입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 네. 그다음에 이치안보라든지 한국 화장품 이런 게 눈에 많이 띄었었고요, 사실. 그다음에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호텔 신라와 아니면 뭐 아시겠지만 신세계 롯데쇼핑 이런 종목들이 사실 뭐 변동폭이 좀 컸었고 카주노주는 역시나 GK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좀 눈여겨볼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30일과 1일의 이슈를 보면서 이제는 뭐 이런 관련도 화장품과 면세점 관련주도 반응을 했지만은 네. 사실 게임이라든지 비대면 서비스에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당장은 이런 면세 관련된 아니면 여행 관련된 이런 종목도 또 화장품 소비 관련주 보다는 이제는 비대면 서비스에서 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이 넓기 때문에 네.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엔터 쪽은 확실히 반응이 좀 빨랐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비슷한 이슈가 터진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엔터와 이런 게임주들이 굉장히 좀 이슈를 가질 것 같고요. 역시나 엔터 같은 경우는 YG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JYP 엔터, SM, 뭐 J 콘텐츠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이게 뻔한 좀 종목들이 있긴 있는데 뭐 뻔한 종목이라도 사실 시장에선 반응을 하니까 투자자 네. 입장에서는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요. 이런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에 많이 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주, 단순히 예전에는 뭐 여행이나 화장품 관련주만 생각했었다면 이제는 중국 소비주에서도 이런 콘텐츠 관련된 게임주랄지 이런 종목들도 중국 소비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